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오늘부터 얼마간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 그림책 학교 여름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좀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이야기로 글 없는 그림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책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글 있는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글 없는 그림책이 무슨 그림책, 어떤 그림책인가요? 글 없는 그림책은 글이 없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속에 글이 전혀 없는 책, 혹은 조금 있는 책, 그러니까 단어 몇 개 정도 있는 책, 문장 하나 정도 있는 책, 이런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은 글 있는 그림책과 글 없는 그림책으로 나뉘고, 글 없는 그림책은 글이 전혀 없는 그림책과 글이 있더라도 조금 있는, 글이 거의 없는 그림책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전혀 없는 그림책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유재수 선생님이 제작하신 그러니까 노란우산, 또 이지연 작가가 만든 수영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파도야 놀자, 이런 것도 글이 전혀 없죠. 글이 거의 없는 그림책은 데비드 위즈너가 만드신 이상한 화요일 또는 그림자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글이 전혀 없지요. 예, 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독자는 그림만 보고도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예,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글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도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상상이 있고 무궁무진한 재미가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주인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 굉장히 훌륭한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글이 전혀 없는 그림책이지요. 자, 이상한 화요일 봅시다. 데비드 위즈너는 주로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상한 화요일에서는 글자를 중간중간 시간을 알리는 글자를 써놨어요. 화요일 저녁 8시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막 날고요. 아주 개구리들이 신이 나서 재밌게 날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밤 11시 21분 네,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글이 아니라도 시계로라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로 표현하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글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만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림으로 전부 해놨어요. 이것도 아주 훌륭한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자, 우리 그림자 놀이도 한번 봅시다. 이수지 작가 것이죠. 위는 현실세계, 아래는 그림자세계, 혹은 상상세계, 혹은 환상세계. 또 색깔로도 대비를 줬어요. 색깔이 없는 것은 현실세계, 색깔이 있는 것은 상상세계 또는 환상세계, 꿈의 세계, 그림자세계,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이가 이제 아주 상상을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이게 글이 전혀 없는데 맨 끝에 가서 저녁 먹자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글을 조금 넣은 책, 그러니까 글이 거의 없는 책, 이런 책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이 전혀 없는 책, 그러면 글이 전혀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글이 전혀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될까요? 예. 이 작가들은 글이 없는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아주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을 하고 치밀하게 표현을 하고 치밀하게 인물들의 성격을 표현해서 이야기가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비바람 치는 날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보지요. 바깥은 비바람이 치는 날입니다. 아이가 집 안에서 바깥을 내다봅니다. 조금 심심하고 무료하겠지요. 옆에 공이 보입니다. 공을 발로 툭 차봅니다. 그런데 앞불사 잘못해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을 찾으러 내려왔는데 공이 의자 밑으로 들어갔죠.
의자 밑에 손을 넣어서 공을 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렇게 열쇠를 이쪽에도 맞춰보고 저쪽에도 맞춰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큰 박스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보니까 열쇠가 맞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그런데 그게 웬걸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봤더니 길이 있고요. 그게 문이 있고요. 계단이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등대입니다. 바로 등대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게 됩니다. 아마 등대 집인가요? 들어가서 놀고 바깥에 나와서도 놀고 모래밭에 나와서도 놀고 윷놀이도 하고 아주 재밌게 신나게 놉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돌아갑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다시 매고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저녁을 먹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는데 마침 그때 아이들이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블락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을 열어놨는데 밖에는 구름이 떠 있고요. 바다가 출렁이고 있고요. 아주 멋있는 풍경이 보입니다. 이것이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글 없는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가 잘 되지요? 예. 글 없는 그림책은 작가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만 쓱쓱 그려놓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글 없는 그림책이지만 그 속에 문학적인 온갖 요소들을 다 포함시켜서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읽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요. 글이 거의 없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글 없는 그림책과 그렇게 글이 전혀 없는 그림책과 특징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 없는 그림책에다가 포함을 시키지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온전히 성립합니다. 줄거리도 있고 시점도 있고 주제도 있고 인물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 말하는 톤도 있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요소를 다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을 보면서 배경도 이해하고 구성도 이해하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과 중간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책이 바로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없는 그림책은 글 있는 그림책에서 글을 빼고 그림만 제공한 그림책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글 있는 그림책은요, 글과 그림이 서로 조응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글을 보면서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이해하고, 글과 그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책이 글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글 있는 그림책과 글 없는 그림책은 서로 다릅니다. 글 있는 그림책에서 글을 빼면 글 없는 그림책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살펴보지요.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잔 클라센의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글과 그림이 아주 조응을 잘하는 대표적인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 글을 빼버리고 요 그림만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용이 잘 이해 안 됩니다. 한번 슬쩍 한번 봐보세요. 자, 큰 물고기가 있고요. 눈알이 돌아가고요. 뿅 가고요. 또 모자를 쓰고 어딘가 가고 있고요.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책의 재미가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기가 이 모자를 쓰고 가는데 이 모자는 자기 게 아니고 슬쩍 해온 거래요. 큰 물고기인데서 슬쩍 해왔대요. 근데 잠만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아마 아직도 잠만 자고 있을 거야. 내가 이 모자를 가져간 줄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잘 걸 하는데 얘는 눈을 뜨고 요거는 너 이상한데 모자가 없어졌는데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갔지 하고 앞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조응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의
어떤 유머, 긴장감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아주 잘 만들어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글을 빼고 그림만 가지고 이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지요. 이건 나는 엄마가 좋아 라는 책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그림책이지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토끼가, 어린 토끼가 나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이게. 그런데 이 글이 있음으로써 이 이야기를 엄청 재밌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는 엄마가 밉대요. 왜?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는 쿨쿨 잠만 잔대요. 엄마는 쿨쿨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일어나야지 하고 계산하고 옆 밑에다가 시계를 갖다가 알람을 딱 맞춰놓고 지금 자고 있어요. 요 그림이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쿨쿨 잠만 자 그래요. 그런데 그림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엄마는 연속극만 본대요. 자기는 만화도 못 보게 하면서 엄마는 연속극만 보고 TV만 잘 보고 엄마는 뭐 이래 이런 겁니다. 요 그림만 봐가지고는 여기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엄마는 또 막 화를 내지요. 막 저지리를 하면 아이를 끌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자기 보고는 빨리 하면서 서두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웃 아줌마 만나가지고 꾸물꾸물 이야기만 하고 논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좀 화가 났어요, 얘가. 그리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좀 더 자고 싶어가 이불을 끌어당겨요. 아이는 엄마만 먼발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결혼할 수도 없대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림만 가지고는. 글이 있어서 요 장면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고 이제 뭐 미워하면서 탁 나가지요. 나가는데 엄마는 눈을 딱 뜨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딱 나가고 난 뒤에 엄마가 아차 하면서 봅니다. 보는데 아이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 웬일이니 뭘 잊었니 그러니까 공을 깜빡해서 이러면서 이제 이 너스레를 떨지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글 있는 그림책입니다. 여기서 글을 빼고 이 그림만 가지고 이 그림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그림책 이야기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 없는 그림책은 그림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얼마든지 성립이 되고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글 없는 그림책은 글 없이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다. 거기까지는 이야기됐죠. 그 다음에 그런데 글 있는 그림책에서 글을 빼고 그림만 있으면 그게 글 없는 그림책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 있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조응을 하면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글과 그림이 융합이 되는 그 긴장감, 유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글 없는 그림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글 없는 그림책은 어떤 책이냐? 이게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생각하면서 해석하면서 이걸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읽기를 상당히 능동적인 읽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글 없는 그림책이라도 아이들은 그 이야기의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글 있는 그림책과 글 없는 그림책 중 어느 것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어떤 책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저는 말 못하겠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그림보다 글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글이 그림책을 읽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더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림책을 읽을 때 글이 우리의 상상력을 더 방해하는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어쩌면 글 없는 그림책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 없는 그림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